금요일의 첫 코너입니다. 주간 똑똑똑. 기성세대 담론을 넘어서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두 분 얼굴이 왠지 이렇게 피로해 보이지? 자, 좀 심각한 주제예요. 사실은 어찌 본다면 요즘에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분들, 뭐 이 정도 갖고 또 번아웃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번아웃일까? 일단 이걸 정의를 해야 저희가 얘기를 해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번아웃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뜻 자체가 모두 다 타버리고 쟤만 남은 것 같다라고 해서 번아웃 증후군 또는 소진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게 WHO 정의에 따르면은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활력이 소진된 상태라고도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루틴이 일정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하기 싫고 피로를 느끼고 하는 건 좀 당연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 정도는 그냥 누구나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번아웃에 대해서 좀 무디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전반적으로 에너지의 고갈이나 피로감, 거부감, 그리고 좀 공감력 저하, 무기력 이런 것들이 번아웃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웬만한 사람들 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양재 활동가께서는. 네, 최근에 책 표지를 하나 봤는데 뭘 했다고 내가 번아웃일까요? 뭐 이런 책이었어요. 그런 만큼 사람들이 참 내가 번아웃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것에 되게 무딜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시 중에 김소연 시인의 소나기라는 시가 있는데 네. 그 시에서 부서지는 것 그리고 찢어지는 것은 요란하게 자기 알아달라는 소리를 내지만 망가지는 것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천천히 망가져 간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사실 저는 번아웃이 망가지는 것에 가깝고 맞아요. 내 상태를 내가 인식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에 가깝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번아웃은 다른 병들은 막 찢어지는 것처럼 나 암이야 뭐 어디 아파 피났어 이렇게 소리를 내지만 번아웃은 망가진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망가진다. 비유가 섬뜩하기도 하면서 공감이 굉장히 되네요. 근데 그러면 번아웃을 느낀 적 오늘 한번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두 분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이게 뭔지 좀 경험을 했는데 네. 신체적으로 일단 무기력하고 정신적으로는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간을 내서 안 잡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상하게 굉장히 단순한 하기가 싫고 파일을 열어서 그걸 보는 것조차도 너무 피곤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몇 시간씩 앉아만 있거나 심장이 이제 굉장히 빨리 뛰거나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계속 이제 부정적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고 이거 해봤자 아무런 뭐 좋은 결과 의미도 없을 건데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이게 번아웃이구나라고 좀 경험을 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양재 활동가 지금 막 너무 격하게 공감 앞에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 라디오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마 이 번아웃이라는 경험이 저나 제 동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 친구가 일을 정말 해야 되고 마감 직전인데 마음이 동하지 않은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너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이면 급해서라도 했을 일을 이제 급하다는 생각으로도 할 여력이 없는 뭐 이런 상태들이 좀 저한테도 그렇죠. 좀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뭔가 뭐 제가 번아웃이 느꼈다고 느껴질 때는 그냥 사소한 일에도 혹은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이 날 때가 제일 그랬던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좀 이런 페미니즘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나의 일이 대학생으로서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도 아니다 보니까 누구에게 잘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으로서 나를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사회적인 지지 기반이 없었고 그렇죠. 또 이 일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라는 생각, 뭐 부족한 임금이라거나 뭐 단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라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우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래를 생각하거나 더 나은 공간을 생각하는 게 어렵게 느껴졌고 그때 제가 느낀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모든 걸 내가 결정하더라도 난 충분히 지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두 분의 말씀 속에서도 번아웃이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느껴지는데 특히 현실이 어려운 건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느끼실 텐데 지금의 시대가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젊은 분들은 희망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지지 기반이 없다. 이거는 서로 간의 연대나 아니면 또 세대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그 안에 내재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좀 들여다 봐볼까요? 한번.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네. 이 사회가 뭐 세대 성별을 막론하고 뭔가 힘들다고 지금 다 표현하잖아요. 네.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운 현실일까요? 한번 그걸 뭐 성과 중심주의? 뭐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물질 만능주의? 뭐 어떤 것이 가장 힘들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진단이 있고 또 각자의 진단이 전 되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힘듦의 이유는 저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것이 모두 말해졌을 때 그 문제가 총체적으로 얘기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3가지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워라밸을 맞추기 너무 어려운 사회. 맞아요. 좀 사람에게 있어서 일과 일상이 분리되기 어렵고 특히 좀 디지털 매체의 강화로 요즘엔 더더욱 일과 일상이 잘 구분되지 않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맞아요. 또 2번째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조금 쉬어도 되고 그냥 생산력 없는 상태로 있어도 되는데 되게 끊임없이 쓸모를 증명해야 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백수고 능력이 없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문제인 것 같고 또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일 안에서도. 네, 뭐 여성이나 청소년이 하는 일들은 대개는 중요하지 않은 일로 많이 여겨지고 돌봄 노동이나 뭐 무가치하게 이런 또 생각하는 것들에 분들이 그렇게 있으시죠.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이제 쓸모를 증명받지 않으면 무가치해지는 사회에 대한 게 또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사회가 되게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나를 보존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보존하기. 뭐 친밀한 관계나 사회적인 어떤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도 이제는 사회생활의 일부 혹은 인맥의 일부로 여겨지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취미마저도 생산적이어야 하고 힐링 역시도 누가 더 잘 그렇죠. 누가 더 잘 힐링했는지를 자랑하게 되는 힐링도. 이런 사회. 그러니까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건가요? 취미도 옛날엔 조용히 했는데 그것도 그렇죠. 생산적이어야 돼요. 취미도. 그래서 너무 피곤하네. 그런 면에서 개인이 보존되기 어렵고 끊임없이 노출되는 사회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친밀감도 그래요. 그것이 아무 목적이 없어야 되는데 마치 무슨 인맥 형성 이렇게 되면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고 피곤해지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도. 조건 없는 관계의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말만 들어도 피곤하네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편집장? 예,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같은 생각을 했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그 근로 시간이 OECD 회원국 중에 5번째로 길어요.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딘가 나 정도 아직 충분하지 부족하다. 않고 더 해야 되고 혹은 더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압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 시간이 과도하고 사회는 또 굉장히 경쟁 위주고 특히 저희가 되게 신속함과 효율을 강조하는 사회 속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율이 아까 양재 활동가가 말씀하신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쓸모가 없고 무가치하고 이게 사실은 점점 더 확장하면 병든 몸이라거나 아픈 몸 그리고 취업 준비생 자살이 또 최근에
좀 이슈인데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요구한 이 강도 높은 노동을 그 준수할 수 있는 몸은 얼마 되지 않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따라가려다가 이제 굉장히 지치게 되는 네, 문제가 있어요. 되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효율성의 문제는 또 SNS 같은데 요즘 또 인증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미술관에 가거나 여행을 가도 그걸 올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경험이나 시간은 약간 가짜가 되는, 예, 거짓말이 되거나, 예, 혹은 무의미하거나 좀 남들보다 좀 세련되지 못한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계속해서 전원이 켜진 기계 상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전기도 잠깐 껐다 키라고 맨날 그 용량 부족할 때 조심하라고 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지금 켜놓고 있다. 달아서 언젠가는 터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조금 더 나이를 조금 더 내려가서 한번 생각해보죠. 양지활동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사교육 시장에 나와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학습 시간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사실 이런 과도한 학습 노동이 아동 학대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으시고 다 아동을 위한 것이야라고 느끼시는 것도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환경, 어른의 인정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환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범생이냐 문제냐에 따라 사실 취급이 달라지고 같은 일을 해도 모범생이 하면 넘어가고 문제아가 하면 사사건건 문제에 걸고 이런 좀 학교의 문화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 너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어라는 가이드가 없이 어느 정도의 인정을 획득해야만 어떤 학교에서의 생활이 가능한 것 그리고 이건 교사의 인정뿐만 아니라 또래 커뮤니티에서 되게 유사한 방식으로 또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해요. 뭐 이를테면 뭐 외모든 아니면 뭐 유행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얼마나의 좀 잘 따라가냐 부분 혹은 뭐 경제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이 또래 내에서도 사실 인정의 기준들을 만드는 문화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기대하는 건 순종적이지만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른들 말은 잘 들어야 되지만 자기 꿈이 없는 청소년은 조금 별로인 또 이런 것들이 청소년에게 또 이중적인 규범을 부여하면서 소진되게 하는 맥락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 젊은 시절에 방황도 하고 뭐 좀 그 허투루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그것이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맞아요. 그 시간의 의미가 차차 이제 알게 될 텐데 사춘기라 네가 지금 그러는 거지 번아웃이라고 인정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른들 입장에서. 네. 제가 왜 저럴까? 그냥 사춘기라 그런 거 아니야? 중2병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들 취급하지 않나요? 어른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청소년기에 대한 어떤 시선 중에는 이 물질적으로 뭐 다 충족이 되거나 노동을 하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하다라는 말들을 이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른들의 기준이고 그 세계에 사는 학생들한테는 그 세계의 또 어떤 룰과 규범과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잠깐 지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적절한 뭐 치료의 때를 놓치거나 휴식에 입시가 너무 이제 중시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휴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죠. 좀 터무니없는 걸로 많이 여겨져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이 점점 이 문제가 은폐되고 이제 주변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과 진료나 상담에서도 이제 성인보다 훨씬 더 문턱이 높거든요. 보호자 동의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예. 혼자 그냥 조용히 가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예. 야, 이거 뭐 청소년 얘기를 해봐도 사실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대신에 아까 우리가 일과 쉼에서의 그 차별 그것이 결국은 학생에서의 공부와 휴식에서의 차별 뭐 이런 식으로 그 둘을 동등하게 저희가 대하지 못하고 있고 균형을 잡아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보이는 것 같네요. 현대 사회가 그런 걸까요? 과거에는 그래도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제가 살았던 예전에는
각기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주 6일째고 이랬잖아요. 저희도 토요일에 학교를 다니고 이랬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노동시간 자체는 많지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더 나은 그렇죠. 자기 발전이나 개발을 요구하는 그런 건 좀 적었어요. 예.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5년 단위로 신입들의 스펙이 점점 더 너무 좋아진다라는 맞아요. 말을 하는데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더 많은 공부를 해도 여전히 거죠, 부족한 그러니까.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세상의 기준에 이런 점들이 이제 좀 새 시대의 번아웃이 아닌가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방을 하고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좀 기존의 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기준이 그래서 신체적인 질병에 맞춰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건강하면 당연히 일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고 그래서 많은 사업장들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직장들은 있지만 그 건강검진의 내용 안에 정신과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정신적 건강 역시도 업무 환경에서 고려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로 좀 자리 잡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을 하는 나 말고 다른 정체성이나 자아를 정립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터 바깥에 뭐 커뮤니티나 사회적 활동의 영역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노동 말고 활동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이런 임금을 받는 일들이 아니라 좀 시민들이 하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행위들에 그렇죠.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고 저는 뭐 노동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노동 바깥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워라밸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아주 많이 이야기된 대안이겠지만 노동시간을 줄이고 또 이런 돌봄 노동을 분담하는 것 그리고 이런 기본소득 같은 노동 바깥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임금 노동이 아닌 영역에서 시민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여들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도적 장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송 편집장께서. 예, 양재활동가 말씀하신 거 동의를 하고요. 이게 우리 사회가 질병을 굉장히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네가 아픈 거는 네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 건강관리도 능력이다. 자기 관리 능력이다. 이것까지도. 네, 같은 말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 병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데 현실은 누구나 너무 쉽게 아플 수 있고 또 아플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권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런 말들이 나가려고 할 때 한번 스스로 좀 브레이크를 걸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 산업안전보호법에서는 기업이 보건진단을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 보건진단이 기업이 직장 내 스트레스 부담을 파악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큰 도움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나는 뭐 자살 중독을 느낀다 이거에 직장인들이 바로 예스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정보들이 공유가 돼서 나쁜 평가를 받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조사에서는 다들 또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들이 좀 있는데 이건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따라야 제도도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얘기해 주시는 게 개인화되거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또 육체적인 건강 모든 것이 지금 제대로 짚어져야 된다. 제도와 문화는 항상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이게 바뀔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또 들어서 희망이 없기도 한데 그래도 방법을 더 찾아봐야죠.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보면서 휴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휴식을 원하십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일과 휴식, 노동시간 외의 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죠. 좀 저는 최근에 생각을 했던 건 제가 막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하면 일에 차질이 생겼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구나를 알 때 좀 쉬고 회복해서 다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되게 좀 저 스스로에게 안 좋은 생각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일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채우기 위한 휴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돌아갈 곳이 없는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휴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요즘은 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자꾸 또 돌아가려고 그러네요. 쉬고 나서. 이지성 편집장께서는. 네, 저는 일단은 공백이 저희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너무 공백 없이 촘촘하게 그 핸드폰을 통해서 타인과 연결되어 있거나 맞아요. 업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기력이 떨어지거나 번아웃이 올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일단은 SNS를 제일 먼저 끊고 음악도 안 듣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멍 때린다라고 하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이제 있거나 이제 20-30분 정도 산책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거는 당연히 다른 모든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어디 먼 데로 가서 이제 연락도 그쵸. 안 받고 혼자 한 달 정도 쉬는 그런 맞아요. 걸 상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틈틈이 자기 시간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사실 요즘에 미라클 모닝이라 그래서 직장인들이 그게 뭐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걸 얘기를 해요. 또 일찍 일어나요? 네.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아침형 인간의 변형 기출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침형 인간과의 차이는 다만 이제 일어나서 생산성에 집중하기보다는 뭐 명상을 하거나 자기 시간을 가지는 거를 중점으로 두는 게 차이예요. 그런데 이제 수면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미라클 모닝이 굳이 아침잠을 줄이지 않고도 우리 일상에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수면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 오롯이 자기 시간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네, 하는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앞서 SNS라는 게 참 번아웃을 유도하고 자기 개인의 삶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게 계속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 이거를 또 이걸 통한 관계의 거미줄 이거에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이걸 이용하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 1인 미디어의 시대여서 SNS의 영향력이라는 게 단순히 뭐 나와 내 주변의 지인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힐링도 세일즈 되고 사실 의지도 맞아요.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의지도 돈으로 사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친구가 어플을 깐 걸 보는데 이제 내 목표를 정해두고 돈을 걸어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목표를 안 이루면 돈을 차감하는 막 이런 어플이나 아니면 공동 챌린지 SNS를 통한 뭐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SNS라는 것이 좀 내가 어떤 걸 소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끊임없이 자기 실천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게 만들고 그걸 통해 좀 인정가치를 확보하는 방식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돈을 차감당하지 않는 것 혹은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것이 자기 보상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인정하고 파악하고 존중하는 게 자기 보상이 될 수 있는 좀 사회가 필요하지 됐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모든 게 세일즈되고 돈으로 계산되어지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편집? 예. 스마트폰의 발달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 밀레니얼 세대의 번아웃 특징인데요. 이제 넷플릭스의 소셜미디어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이 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에너지가 사실 어떻게 갉아먹히는지 이런 것들 수시로 온라인은 약간 어떤 무대와 가까운데 이 무대는 백스테이지가 없다라는 표현을 그러네요. 쓰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이렇게 그 뭐 공인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두가 공인이네요. 모두가 다 공인인 드러나니까. 사회예요. 네. 공적 관계를 맺고 그렇죠. 있는 사적으로 친구하고만 그 SNS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자, 그럼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큰 숙제를 오늘 던져주셨습니다. 네. 양재 활동가부터 끝으로 어떤 걸 바라시는지. 좀 쉬는 일이 두렵지 않은 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IT 업계에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립과 소외에 대한 공포 때문에 휴가를 못 쓰니까 강제 휴가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거나 비교적 일이 적어졌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쉬는 게 아니게 되고 또 프리랜서들은 돈을 아무리 모아놔도 언젠가 빌 일이 생기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더 많은 이들에게 쉼이 두려움이나 소외의 경험이 아니었으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느끼는 불안감이나 지침은 내가 뭔가를 했다는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충분히 달려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남들과 비교하면서 본인의 힘듦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권정아님께서 역량 이상의 것을 쟁취하기 위한 과욕을 부리는 게 번아웃의 가능성이 아닌가, 이유가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해주셨네요. 자, 오늘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간 똑똑똑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